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영향력 있는 분들, 정치에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혹은 어른들, 그래서 프레지던트하고 여사님을 꼭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인지도도 없는 제가 프레지던트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건 전무하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저는 원래 근현대사에 깊숙이 개입을 해서 나라 일을 컨설팅을 해주던, 특히 기업 컨설턴어 및 정치 컨설턴어를 해주던,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 나라도인의 국익과 국력을 위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선 적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또 나라가 좀 시끄럽고, 그리고 국가 아젠다로 큰 이슈거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갈등과 이념의 차이로 조금씩 서로 종파마다 혹은 또 속은 정당마다 소리가 높다 보니까 목소리가, 정치의 묘미는 뒤집기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매력은 소통이에요. 즉 어제의 적도 없고 오늘의 아군도 없는 거예요. 오늘의 아군이 내일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 또 아군이 되는 것이, 그게 정치의 뒤집기고 묘미거든. 그런데 정치는 본능이 생물입니다. 즉 살아있다 보니까, 그 본능적인 가치가 살아있다 보니 많은 변화 속에 놓이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찬성을 위한 찬성을 하다 보면 끝없는 대립과 끝없는 부딪힘 속에 파괴적인 과정과 결과만 있다라는 거 항상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국회의원들하고 또 지도자들, 또 나라에 큰 일을 하고 계시는 선출직 및 임명직 분들하고 만날 때, 제가 독대할 때하고는 달랐어요, 산에서. 그래서 이 명함을 조심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노천, 제 휴대폰 번호, 그 다음에 기업 컨설턴어 및 정치 컨설턴어라는 거 딱 2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불러주는 고위급 그런 정치력을 갖춘 정치인들이나 프레지던트가 있다면, 전 제가 가진 역량과 또 국익을 위하는 이 설계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언제든지 저는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사이즈가 된다라는 거, 그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서울 다녀왔습니다. 여의도에 와서 맛있는 식당에서 그분이 초대해 주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언도 들려드리고, 또 많은 자문도 제가 구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다녀오니까 많은 것들이 앞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하고 다른 색깔로 많은 활기점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차량의 그런 활기찬 모습들, 그 다음에 차갑게 느껴지던 회색 빌딩에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온기들, 그러니까 따뜻한 기운들, 그리고 저작거리에 넘쳐나는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나라의 동력이고 국력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명제는 항상 끝나고 나면 붙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명제를 붙일 수 있는 건 여기서 올린,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올린 마지막 남아있는 지구의 괴는 극동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땅에서, 엘빈 토플러가 미래학자입니다, 직업이. 그리고 위대한 또 석학이었고, 또 토인비도 똑같은 말을 해요. 새로운 사상과 가치를 찾아라는데. 그래서 새로운 메커니즘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를 여러분들한테 2부에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밴드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저작거리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분도 어쩌면 그 시리와 절망 속에 빠진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면서 그 좌절하고 하는 줄도산 당한 분 말고, 큰 사업을 하면서 시대 정신에 맞게 잉여 가치를 창출하고 생산해내는 큰 기업들 혹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것, 이런 위대한 사업가들조차도
팬데믹이 지금 2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요. 코로나의 역습이. 그런 큰 사업가들조차도 다들 죽겠다며 엄살이 아니에요. 깊은 절망 끝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거기다가 아주 소시민들을 말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 사회가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뺏어갔다며 혹은 소멸했다며 너무나 큰 시련 속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 말은 철저하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안겨준 새로운 세상은 혹독하고 차가울 만큼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가운 이성의 알고리즘은 마치 점검이라도 하듯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영혼들 혹은 생명들 혹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코로나 역습에 의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시대 정신에 놓여 있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나태함도 통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가치와 어떤 새로움도 살아남지 못하게끔 그것이 시스템화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코로나는 바이러스고 또 살아있는 유기종이다 보니까 생명체다 보니까 스스로 코로나의 역습에 의해서 진화 발전 중이라는 것이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말한 총균세에서 말한 그 균의 역습임을 우리는 이 시대에 통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 깊이 있게. 그래서 더 큰 의식의 가치로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 부활이라는 말이 기독교적 표현으로 걸린다면 다시 새로운 큰 의식으로 진화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시 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새롭게 각색해 볼게요. 큰 의식의 가치로 새롭게 눈을 뜨지 않으면 더 큰 철학으로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지 않는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그 도태됨의 역사 속에 묻혀버린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인 가치와 함께 코로나 역습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질서에 우리 한국 국민들은 발 빠르게 새로운 가치 체계를 가지고 의식 체계를 가지고 국제 질서에 편승하고 편입되어야 된다라는 것. 도태되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태되어서 요즘 조그만 아이들이 하는 말로 학생들이 찐따라고 합니다. 진짜 찐따 당하기 전에 따당하기 전에 찐이야 미스트롯에 사는 찐. 그건 좋은 뜻이고 찐따는 완전하게 왕따 중에서도 상왕따를 찐따라고 해요. 절대로 그 몸이 불편하신 그런 언어로서는 그런 표현법은 아니에요. 좋게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제 질서에 편승하려면 새로운 알고리즘을 갖추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 그래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남북한의 문제도 전면적으로 새로운 역사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 그 남북한은 세 가지 불이 있습니다. 부족함, 쌀, 물, 불입니다. 그걸 슈퍼그리드 손마다여식 그걸로 제가 남북한에 새로운 정상회담의 의제로 이런 것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걸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좀 만나고 한 거예요. 좋게 봐주십시오. 그래서 토인비가 말한 위대함도 또 한반도에서 새롭게 옹기되는 극동의 그 엘빈 토플러가 말한 극동의 한민족의 백의 민족의 무리들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작은 나라 극동인 한국 땅에서부터 새로운 사상과 가치가 새롭게 태동한다라는 걸 그 세계적인 석학들 미래학자들은 미리 내다본 결과예요. 그것이 새롭게 운기된다면 즉 돌릴 운자입니다. 기운긴자고. 그러니까 새로운 운으로 새로운 기운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30 그리고 50 클럽에 가입한 지구촌의 7나라 중에 한 나라라는 걸 그 사실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 30, 50은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인구 5천만에다가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지금 3만 한 5천 불 정도 됩니다. 그런 최고의 선진국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로 놀라운 국민성과 함께 실로 놀라운 민족이 맞다라는 거. 그러나 독일 같은 선진국 또 3만 불이 넘었으나 지금은 2만 불 시대예요. 그러니까 너무 샴페인 IMF처럼 혹은 OECD 가입을 김영삼 프레지던트께서 너무 빨리 OECD를 가입했다는 경제학자들의 결론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독일의 그 3만 불 시대에서 2만 불로 주저앉는 그 독일을 절대 그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이 3만 불을 지키지 못하고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불과 2년 만에 다시 2만 불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그 사실을, 그 팩트를 여러분들은 잘 인식하기 바라고 그 팩트 자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줘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함께 그런 이념적인 충돌로 인해 지구촌은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특히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는 새로운 21세기, 새로운 생태계, 그 먹이사슬은 생존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LG의 이런 위대한 혁신적인 기술력,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많은 구글, 그 다음에 그 아마존 같은 거, 베조프, 이런, 그 다음에 그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고 버틸 수는 없어요. 그 메타버스가 가상 실질적인 상상과 물질은 같아요. 4차원 비물질에서는. 그거는 톰 크루즈가 나오는 톰 크루즈, 마이너 리포터 그 영화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감성이라든지 지구 같은 그런 인류에는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제5원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저 세상이 둘이 아님을 아는 큰 카테고리의 의식 가치는 컨택트라는 영화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잠깐 1분 쉬었다가 또 뵙겠습니다.